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2016년 9월 7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국내 시장이 끝났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5일 글로벌 이슈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죠.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지만 그래도 유럽 증시는 개장을 하면서 운용이 됐었는데 유럽 증시는 특별하게 강한 시장은 아니었었고요. 장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조금은 부진한 탄력이 둔화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살펴볼 게 국제 유가가 G20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가 유가 안정을 위해서 협력을 약속했다는 소식 때문에 유럽 그 IC 같은 경우에는 IC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1.7%로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그 뉴욕 증시 WTI 같은 경우에도 소폭 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살펴보시면은 외국인이 2,670억 원 정도 순매수에 나타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3천억 원 이상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가 특별하게 큰 방향성은 없었고 좁은 박스권에서 좀 혼조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에서 좀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를 조금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로 작용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2% 이상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위축되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나타낸 시장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줬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강세를 나타낸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이렇다 할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수급이라든지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약세의 흐름을 나타냈었고 이렇게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소폭 보합권을 이탈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었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계속적인 매도 물량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하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나타냈고요. 이후 뭐 지수에 큰 방향은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낙폭 과대 대형주를 좀 순매수세 나타내면서 뭐 어제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런 쪽으로 좀 매수 강세가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이 소폭 반등세를 나타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시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갤럭시 노트 7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리콜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빠른 대처라든지 이런 이제 빠른 대응력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좀 향상되는 그러한 작용으로 이번이 참 작용이 됐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7일 발표되는 이제 베이지북 그리고 뭐 22 통화정책회의 그다음에 미국 경제지표 좀 부진 이런 부분이 좀 경계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 변동성 높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추석도 앞두고 있죠.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뭐 방향성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월요일 강하게 급등한 이후에 어제 화요일 날 강하게 또 소폭 반등을 하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의 유동성이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박스권 상단 부분을 원활하게 또 쉽게 돌파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얼마나 이끌어 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1분 차트를 보시면은 뭐 장 초반 중반 크게 뭐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좀 나타내다가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이끌어줬었던 그러한 흐름이었고요. 삼성전자 차트와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비슷한 코스피 1분 차트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뭐 2,600억 원 정도 순매수에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줬었고, 그 외에 뭐 금융투자, 투신, 뭐 기타 금융 연기금 쪽에서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매도 물량을 뭐 3천억 원 이상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지수를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뭐 한국전력,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를 이끌어줬었고요. 그 외에는 뭐 신한지주, 뭐 LG화학이 어제 많이 떨어졌죠. LG화학이 많이 떨어진 반면에 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사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5%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집중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강하게 올라왔지만 접종 전반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코스피 특징도 살펴보시면은 LG화학이 5% 하락한 반면에 LG생명과학이 5% 상승을 하고 서로 이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합병들이 다양한 이제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서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올해 3월이었죠. 3월달에 새로 이제 먹거리 분야로 이제 물이라든지 바이오 분야를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LG생명과학의 합병 이슈가 요즘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바이오 사업을 추가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모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제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이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이제 채권단에 제출했다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조금 부담이 리스크가 다시 발생을 하면서 소폭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장 중반 이후부터는 좀 강하게 끌어올렸죠. 좀 강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금 지원뿐만이 아니라 화물 운송을 위해서 대규모 이제 항공기 지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부분이 대한항공에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포인트로 잡아가시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갤럭시 노트 7 결함으로 삼성 SDI 배터리 장착을 중단을 했고요. 이런 영향으로 뭐 실적 부진 우려감 때문에 소폭 하락을 했었지만 좀 반등이 나왔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그런 영향으로 소폭 반등이 나왔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기존에 그 갤럭시 노트 7에 삼성 SDI의 배터리가 공급이 됐었는데 이 삼성 SDI와 그리고 중국의 ATL이죠. 중국의 ATL이 70% 삼성 SDI가 70% 그리고 ATL이 30% 정도 배터리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이슈를 보면은 이런 중국 제품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대규모 이제 전략 리콜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좀 반등세를 나타냈었던 흐름인데 이런 삼성 SDI는 어느 정도 실적 부진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이런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도 아직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 있죠. 중국 쪽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부분까지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삼성 SDI는 어느 정도 반등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이 이제 3.5%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중국의 조선업 붕괴 그리고 뭐 한국의 조선업 구조 개편 수혜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그룹을 이제 주요 계열사로 주요 이제 납품 고객사로 하고 있는 이제 세진중공업인데 중국과 일본의 조선업 수주 잔고가 거의 2020년까지 가득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업의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국 쪽으로 이러한 수주 물량들이 다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 때문에 세진중공업이 강세를 나타냈었고 유니캐스트도 13%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니캐스트의 이제 자회사 드림텍이라고 있는데 드림텍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지문 인식 모듈 공급 기대감 때문에 어제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런 이제 지문 인식 모듈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뭐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이런 이제 새로 이제 수주를 주고 있는 이제 방식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수주 물량을 새롭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유니캐스트가 좀 강세를 나타냈었던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약간은 부진했죠. 강하게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 68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만한 힘은 좀 부족한 그런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이 그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도 강세가 환매 물량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빠르게 올라온 만큼 그만큼 이제 단기 차익성 매물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장 중반 이후에 보합권을 이탈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뭐 이제 한 2시 반 이후부터는 소폭 반등이 나왔죠. 코스피 지수가 조금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타낸 점도 있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를 조금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뭐 카카오, CJ ENM, 뭐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낙폭을 줄여주면서 코스닥의 반등을 이끌었고요. 전체적인 수급은 개인 외에는 다 매도세를 나타냈죠.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다 매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조금은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면은 셀트리온이 뭐 장 초반에 뭐 3%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었죠. 하지만 그 장 이때 이제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유가 셀트리온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어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뭐 휴젤이라든지 뭐 메디톡스 뭐 SK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다 이제 조금 약세를 나타내면서 1차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좀 관망세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좀 약세의 흐름을 어제 나타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지만 뭐 개별 종목들은 조금 이제 이슈로 인해서 소폭 반등이 나오는 좀 차별화된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어제 코스닥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오텍이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텍이 최근에 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 여름에 에어컨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정도로 풀 가동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이제 오텍이 소폭 반등했지만 결국에는 소폭 빠지면서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오텍의 연결 자회사 오텍 캐리어가 있는데 캐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오텍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오텍 캐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오텍 캐리어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오텍의 이제 실적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텍 캐리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만 19%,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제 특수차라든지 파킹 시스템 쪽으로 매출 구성을 다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뭐 매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자이글이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장 중반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이글이 적외선 그릴 생산하는 업체죠. 자이글이 이제 신규로 상장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업종이라든지 조금 투심이 약화되면서 어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제약이 어제 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먹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이제 시판 허가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대화제약이 어제 급등세를 나타냈었고요. 이런 이제 대화제약이 이제 먹는 항암제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다른 제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 뭐 4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대화제약이 강세를 나타냈었고. 그다음에 덕산 네오록스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OLED 수요 확대로 인해 가지고 재료 부분에 성장 기대감이 높다 그런 소식 때문에 4% 이상 반등세를 나타냈고요. 전체적인 OLED 업황이 연평균 한 23% 정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OLED 재료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덕산 네오록스의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소폭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AIM 하이 같은 경우에도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조금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온라인 컨텐츠 제작 업체 윈도우 엔터테인먼트 지분 10% 지분 취득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지만 장 후반에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살펴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뭐 장 초반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 낙폭을 줄여주면서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죠. 이렇게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어제 강하게 끌어올렸었던 그런 요인들은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이런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9월에 금리 인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능성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그러한 이제 요인이었었고요. 공급관리자협회 ISM 이 발표 이제 8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예상치를 조금은 하회를 했습니다. 이전에 뭐 53 정도를 나타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는 51.2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 여전히 경기 확장의 기준치인 50은 상회를 하고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고용지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나타내지 않았었죠.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경기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아무래도 9월은 좀 금리 인상이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12월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어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반등을 이끌었었던 그런 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좀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밝히면서 어제 WTI는 소폭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8일 유럽 중앙은행 회의 22회를 앞두고 있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좀 관망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아무래도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이제 브렉시트로 인한 이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됐고 그리고 여전히 금리가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확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소식 때문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관망세가 좀 짙은 시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좀 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갤럭시 노트 7 이슈로 인해서 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른 대형주 위주로 해서 낙폭 과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다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량을 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에 좀 자금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약세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길게 보면서 잡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결국에는 국내 증시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은 외국인의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관의 차익 환매 물량들이 좀 줄여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수급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 있죠. 22 통화 정책 회의라든지 그리고 베이지부 이제 결과 발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전율 아니면은 FOMC 9월 이제 중후반까지는 조금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성공 여기까지 아침 시장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